서영고에서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간 친구도 제 친구 중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가 나오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다 보면 선생님이 말했던 게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새학기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제 내신 어떻게 관리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학군 좋은 지역들 이런 쪽은 또 내신 관리하기 어렵다 보니까 모의고사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항상 내신 1등급을 유지한 학생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그런 공부 비결 같은 걸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일단은 그 분당에서 내신으로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낙생고가 이제 제일 공부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뭐 되게 좋은 공부 잘하거든요. 한 27명 서울대를 갔다. 한 명이 수시고 진짜 너무 잘하는 애들 한 명 제외하고는 다 정시인 경우가 되게 많을 정도로. 그러면 뭐 저희 학교는 돌마고인데요, 저희 아이는 뭐 순회고인데요, 물론 최상위권 한 3명, 4명, 5명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꽤 좋은 대학교를 가는 애들이 대부분 또 정시로 가는 경우다. 분당에서 그 어떤 학교도 1등급을 계속 내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5등급 체계로 바뀌어요. 이제 1학년 때부터는. 그러면 5, 1등급을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부 다 5, 1등급을 맞은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 같냐 예상하는 게 지금 건동문까지는 채울 것 같다 이거거든요. 분당에서 5, 1등급 맞는 거 너무 어렵지만 전국에서 다른 지방에서 5, 1등급 맞는 거 너무 쉬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동문까지는 다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변별을 뭘로 하냐 했을 때는 분명히 또 수능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 생기부로 하고 뭐 활동으로 하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있잖아요. 어떤 유력 인사 아들이 어떻게 했느니 딸이 어떻게 했느니 하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정량적 지표를 분명히 되게 많이 참고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내신을 잘 따는 방법 그리고 수능을 잘 준비하는 방법을 둘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일 잘하는 최상위권의 특징은 뭐냐면 1번은 되게 간단하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공부 시간이 많다. 2번은 공부 속도가 빠르다. 당연한 거. 빠른 속도로 많이 공부하는 애들이 최상위권 전교 1등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공부 시간이 많다는 1번 뭐냐면 습관이 잘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루에 5시간씩은 공부하는 애들 하루에. 이게 기본 세팅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2번 이것까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바로 수학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낙생고 제일 잘하지만 제가 분당 키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서영고가 제일 잘하던 시절에 제가 서영고 다녔어요. 제가 1학년 때 내신 총 평균이 한 1점대 후반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과학 둘 다 극점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은 애가 전교에 한두 명밖에 없었고 잘 했었었는데, 근데도 1점대 후반이었다는 거죠. 그걸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당시에 제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점대 후반으로는 좀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정시로 틀게 되고 나서 뭐 그렇게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1점대 후반 그 최상위권 학교에서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왜 잘하느냐 이랬을 때 수학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수학 100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느냐 시험 기간에?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수학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방학 때 16시간, 17시간씩 수학을 엄청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시간의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는 시간이 한 7, 80%의 시간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간에 수학을 해야 돼요. 수학이라는 게 공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험 기간에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전교 5등 안에 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수학 공부가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수학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가지고 수학 공부를 10%만 해도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10%만 하고. 그럼 남은 90%의 시간을 암기 과목이라든지 과학, 사회, 영어, 국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시간을 습관을 가지고 아무리 책상에 많이 앉아있다고 해도 내가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어떤 7, 80%의 이 시간들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최상위권 대학 가서 5, 1등급 맞으면 건동까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게 뭐 현실적인
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공부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1번은 이제 메타인지고 2번은 문해력이고 뭐냐면 이 와중에 서영고에서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간 친구도 제 친구 중에 있었거든요. 제가 반에서 2등을 했고 그 친구 항상 1등을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가 나오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 보면 뭐가 나올 건지가 분명히 좀 안다. 그래서 시험을 보다 보면 선생님이 말했던 게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던 적이 있는데 아는 거 모르는 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무엇이 나올 것 같은지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높은 애들이 공부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해력. 뭐냐면 어떤 아이들은 80분 재고 국어 모의고사를 보면은 전부 다 풀고 100점을 맞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똑같이 80분을 보고 푸는데 50점을 맞아요. 그러면 교과서를 읽을 때도 이 친구는 80분 내로 100% 이해한다는 뜻이고 이 친구는 80분 읽어봐야 50%도 이해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속도나 정확도 면에서 이 국문 문해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분당고 전교 1등, 어디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가끔씩 상담을 많이 옵니다. 컨설팅도 하고 할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었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뭔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자기는. 그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똑똑한가? 지능이 높은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사실 IQ랑 큰 상관은 별로 없고 생각보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메타인지랑 상관이 크고요. 그 다음이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을 길러주는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내신에서 최상위권 애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수학 실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메타인지나 문해력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학생들이 뭐 지금 상황이랑 상관없이 최소한의 제 양심은 뭐예요? 최소 인서울 7등급, 6등급, 8등급이다. 그래도 인서울은 가야 된다 이 친구가. 어떤 분당이라는 학군지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에 대한 기대치와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고 3, 4등급 되는 애들은 상위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꽤 잘한다 이런 애들은 스카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어떤 생각이에요. 그걸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그럼 지금 내가 이거랑 이게 안 되는데 내신 5, 1등급 받아서 3학년 내내 다 5, 1등급 맞을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게 쉽지 않아서 그럼 포기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제 내신을 공부를 할 때도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점점 이런 문해력과 수학 실력, 이런 것들을 늘어나는 내가 성장하는 나의 실력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내신에는 그리고 보통이 많이 하는 게 쌩암기, 통암기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킵니다. 수학으로 치면 개념 공부를 하고 개념 제대로 출력할 수 있고 내가 개념 유도할 수 있냐? 실력이죠. 근데 일단은 유형서 많이 풀어. 암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점인 애들을 대상으로 암기를 시킨다. 암기 위주 공부시킨다. 그럼 얘네 75점이 될 수 있거든요. 학원을 안 끊을 수 있겠죠. 60점 애들을 대상으로 실력 위주로 공부를 시키면 공부 시간이 더 많이 들리기 때문에 65점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 80점 맞는 애들 있잖아. 85점 맞는 애들. 이런 애들을 암기 위주로 시키면 똑같이 85점 나오거든요. 근데 실력 위주로 공부를 시키면 85점 나오는 애들이 90점, 95점, 100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몇 문제들은 변별을 위해서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알려준 작품을 보기로 냅니다. 시가 나와요. 영어 한 번도 안 알려준 단어가 나와요. 한 번도 안 알려준 지문이 나옵니다. 수학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문제. 선생님들이 뭐 그 부교재 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교재에서만 출제할 거야? 절대 부교재에서만 출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학원에서 대비해준 거에서 그 자료가 나오냐? 얼마 전에 그 자료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라고 제가 말하기는 힘든데 체포됐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결국은 뭐냐? 내 실력으로 처음 보는 건데도 뚫어낼 수 있느냐? 이 공부를 하는 애들은 중상위권 애들이 최상위권 될 수 있는 거고 처음에는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 그 방향으로 정시도 수능도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의 점수가 약간 아쉽다고 해서 쌩암기식으로만 공부를 하면 이런 문해력이나 수학 실력들을 근원적으로 올리는 거는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강사 선생님들 면접 볼 때 이런 얘기 하면요, 강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운영돼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별로,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여가지고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뭐 불안이 생기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진짜로 그냥 뭐 인경기 학교 가고 싶고 이게 아니라 내가 10대 대학 안에 들고 싶고 이런 거라면 되게 명확한 방향은 정해져 있다. 실력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통암기 그리고 실력 위주의 공부가 있는데, 그러면 국영수를 공부할 때 실력 위주의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단적인 거 몇 개만 얘기를 드리면, 국어를 문학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문법은 암기입니다. 애초에 그 본질이 암기여서 암기를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학은 두 가지가 있겠죠. 1번, 선생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대리로 해주고 이거를 외우게 하고 못 외우면 못 가고 어쩌고 몇 문제까지 풀어와야 되고, 이거는 암기 위주의 공부인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해석을 해보고 나의 해석과 선생님 해석을 대조해보고 나의 작품의 해석에 대한 능력을 길러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 이게 실력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국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애들한테 1, 2학년 애들한테 비문학 안 시키거든요. 그래놓고 3학년 때 9개월, 10개월 만에 비문학 솔루션 해내라고 해요. 어떻게 비문학을 눕히냐. 되지도 않습니다. 비문학 공부를 내신과 아주 직접적이게 상관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문해력을 위해서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줄 것이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문학 훈련 같은 거를 매일 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실력 위주의 공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어에서는. 영어를 볼게요.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있고 구문이 있고 서술형 대비하는 게 있고 변형 문제 푸는 게 있어요. 이거 중에서 제일 실력과 상관없는 거 뭐다 꼽으라면 변형 문제겠죠. 근데 즉각적으로 점수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거 뭐냐 하면은 변형 문제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그 지문이 나오니까 그 지문에 대한 변형 문제 와장창 풀다 보면 점수 조금 보호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랬다고 1등급은 안 나와요. 왜냐면 새로 아예 모르는 지문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2등급, 3등급 나온단 말이에요. 대신에 4등급은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먼저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야 애들이 안 끊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수능에서도 도움되는 거 뭐죠? 단어죠, 단어. 일단은 제일 단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뭐 40지문에서 50지문씩 나옵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노베이스 학생들 기준에서 이 40지문, 50지문 한 지문당 모르는 단어가 15개에서 20개씩 나와요. 그러면 15개로 잡아도 단어가 몇 개 나와요? 750개씩 모르는 단어 나오는 건데, 일단 그거를 외우면 다음번에는 750개가 아니라 500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실력이 느는 방향이죠. 그리고 구문 해석 같은 경우도 내가 해석을 못하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ing가 있는데 이 ing가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구분이 안 돼. 분사 구문인지.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뭘까라고 공부하는 방향이 있고, 어떤 방향이 있냐면, 어떤 뭐 학원에서 준 프린트든 선생님이 준 거는 여기에 이렇게 밑줄 쫙 쳐놓고 이거 ing 동명사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써주는 게 있어요. 아, 동명사에서 뭐뭐 하는 것이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뭐뭐 하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왜 동명사인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쌩암기라는 거예요, 구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유지는 될지언정 역전이 되기는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는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분당고에서 1등급 나오고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지문 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찾으라 그러면 2개, 3개 나옵니다. 모르는 단어 외우는데 하루면 되죠. 그리고 구문 모르는 거 하라고 하면은 전체 지문에서 모르는 구문 뭐 한 2-3개 나와요. 그렇게 쳐내고, 그 다음에 서술형 테스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앞에서부터 쭉 외우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한글 해석을 보고 영작을 하는 거예요. 트랜스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아예 번역가처럼 해가지고 영작을 하는 거. 번역가처럼 영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명이 가니까 이게 주어구나. 그러면 거기는 영어에서는 어디에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구문 지식이 많이 공부가 되겠죠.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명 is handsome이래. 그래서 현명 is handsome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야. 쭉쭉쭉. 왜인지 몰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쌩암기가 되는 겁니다.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항상
쌩암기를 대충 하는 방향이 지금 즉각적인 점수 5점, 10점 올리는 거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를 엄청 열심히 하면 1등급 맞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만한 게 변형 문제인데 이거는 지문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문제들을 되게 많이 푸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그렇게 1등급 나올 수 있다 이런 친구들 이걸 다 소화하고 이것도 400, 500 문제씩 줍니다. 근데 제가 좀 하기 좀 껄끄러운 건 뭐냐면 아이들의 어떤 특별한 요청이 있는 한은 그리고 일주일 전이다 그럼 또 저희도 분명 문제 먼저 풀지만 한 달 전이다 한 달 반 전이다 이럴 때는 어떤 순서 어떤 그 실력을 높여주는 순서에 입각해서 제일 중요한 게 단어니까 단어 먼저 그 다음이 구문 그 다음이 서술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영작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구문의 해석 능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양심인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들 뭐 지금 하시고 있지만 이를테면은 D가 0보다 클 때 근이 두 개다 막 이래요. 그러면 D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 1-1 뭐 유형서 센수학 이런 거 1번 뭐 근의 공식과 뭐 판별식과 근의 관계 이런 다음에 1-1, 1-2, 1-3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에 ABC를 넣으면은 못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엄청 많이 풀어서 암기를 시켜. 이거는 암기식 공부인 거야. 그러면은 그 실력을 높이는 공부는 뭐냐면 D가 뭔데?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막 대답을 해.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뭔데?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게 근이 두 개인 거랑 무슨 상관인데 이걸 계속 물어봐주는 방식의 공부를 시키면 이건 수학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형서는 이번에 개발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1번이 이거를 이런 어떤 원리를 활용하는 유형이 있다면 이게 뭔데를 먼저 물어봐요. Y를. 그 다음에 못 풀 수가 없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유형들을 Y들을 다 물어보면서 갑니다. 1번부터 한 12번 유형까지. 그 다음에 돌아와서 1-1을 풀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회독수를 좀 늘려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인지과학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고반복을 하는 거 있죠. 단기적인 고반복 말고 바로 고반복하는 거 말고 약간의 주기를 가진 고반복을 했을 때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퍼센트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망각 주기를 활용한 교재 설계를 해서 이 Y까지 대답하게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방식으로 저희는 내신 대비를 시킬 거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좀 지금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뭐 3등급 나왔어 5등급에서 근데 내신에서도 2등급도 나올 수 있고 1등급도 나올 수 있는 이 방향성을 좀 지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수능 점수에서 아주 큰 우상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과는 별개로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시킬 예정이고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킬러 중킬러 문제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팀풀이로 계속 토의를 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늘리는 방식의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레벨에 따라서 제공되어야 되는 솔루션도 다 달라야 돼요. 어떤 일률적인 거에 따라서 다 맞추는 식으로 하면은 수학은 실력을 높이는 방식이 되기가 좀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수학을 못하는 수포자 아이들한테 고난도 문제를 막 열심히 막 토론하면서 풀라고 한다고 해도 절대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들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영수 수업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신 준비를 시킨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들 다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아이가 자발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공부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5시간 공부를 투자해도 얼만큼 본인이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좀 어려운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도가 안 되면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건데 저도 이거를 자기 주도가 안 된다 그러면 공부는 잘할 수 없다 이게 맞거든요. 이거는 그냥 불고의 진리라서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제가 좀 깨달은 거라서 제가 수학 수업을 하면서 수학 점수 올릴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제일 잘 가르치나?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왜 나랑 하면서 점수들이 많이 올랐나 했을 때 하게 만드느냐 내가? 이거는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교육심리도 공부도 많이 했고 아이들이 어떨 때는 채찍도 어떨 때는 당근도 그리고 그냥 제가 경험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구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훈련들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꽤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바꿀 게 뭐냐면 이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국어 하나 과목하고 수학 과목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팀티칭으로 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목 전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이랑 호흡할 시간 더 많이 그러니까 주 5일 6일 오시고 그리고 애들 10시까지 의무 등원이지만 11시 12시까지도 스터디 카페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학습 부족한 거를 좀 티칭을 하시는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시도록 하는 부분들로 좀 바꾸자. 이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근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건 사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수업에 좀 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팀 티칭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가르치는 한이 있어도 이 못한 애들에 대해서 끝까지 물어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랑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서 단 한 번의 성공 경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심리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 후에 본인이 피드백을 한 다음에 성공하게 됐을 때 있죠. 이때가 자기 효능감이 엄청 상승해요. 실패에 대한 내성 그것도 엄청 상승하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끄는 거에서는 정말 프로라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성공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이끌고 끌고 못 가게 하고 좀 공부를 또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과거보다는 그 교실보다는 자습실에 더 많이 있는 그런 원장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